종목 모니터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세진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흐름 좀 보죠. 예, 일단 그 3차 양적 완화 소식에 국내 증시도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업종에서 강한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모두 큰 폭으로 현물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의 수급은 좀 안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강한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수급 특징주로 삼성전자를 살펴보고 있는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떠나서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로 같은 방향의 대응이 3거래일 연속으로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을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의외로 삼성전자가 그 110만 원 가격대에 안착이 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응이 일치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로 만약에 마감이 된다면 3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전에 과거 3거래일 이상 동반 매수가 진행된 경우는 7개월 이전인 2월 중순이고요. 그리고 2거래일 연속 순매수도 2달 전인 7월 중순 이후에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방향성과 시장 대응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대응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1차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번 공개된 아이폰 5의 영향도 분명 존재한다는 판단입니다. 전일 발표된 아이폰 5의 디자인과 사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 중론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제품 혁신과 기술력 측면에서도 다시 시장 선두 자리를 좀 확고히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향후 전고점 부분이었던 140만 원 선을 트라이하는 중요한 고지에 좀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분위기 좀 봤고요. 대리님 저희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잠깐 확인하고 종목 얘기 이어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 전에 기분 좋은 소식이 또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8월 말 그리고 9월 초까지 걸쳐서 무디스 그리고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죠. 조금 전에 S&P 역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P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조정한 건 7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화천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S&P에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도 올렸네요. 내용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국제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즉 S&P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S&P는 3대 신평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등급을 가장 보수적으로 매겨왔는데요. S&P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았었습니다. S&P가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지난 2005년 7월 A-에서 A로 한 단계 올린 뒤 7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97년 10월 외환위기가 터지자 S&P는 우리나라의 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한 적이 있습니다. S&P 기준으로는 약 15년 만에 환란 직후의 등급을 회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리기 전에 등급 전망부터 올리고 약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등급을 올리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요. 하지만 S&P는 안정적이던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고 바로 신용등급부터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무디스와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올리면서 자신들의 등급과 2단계나 벌어지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달 27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3로 또 피치는 지난 6일에 AA-로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불과 18일 만에 국제 3대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신용등급을 올리는 진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다만 무디스와 피치는 AA급으로 올린 상태인데요. 이번에 S&P가 A+로 한 등급 올렸지만 여전히 S&P의 등급은 무디스나 피치보다 한 단계 낮은 싱글 A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S&P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칠레와 같은 등급이고요. 중국과 일본, 대만,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습니다. 참고로 무디스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과 같은 등급이고요. 피치를 기준으로는 중국, 일본보다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높습니다. 여전히 S&P는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렸지만 무디스, 피치에 비했을 때는 한 단계가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
네, 오늘 대내외적으로 기분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밤 연준이 Q3라는 선물을 시장에 던져주면서 증시 강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오늘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까지 무디스와 피치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대호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S&P 우리나라 신용등급 가장 보수적으로 매기고 있고요. 이번에 한 단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AA 등급을 제시하고 있는 무디스와 피치에 비해서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을 제시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근의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데 신용평가사들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환 시장 달러 환율은 1118원대까지 낙폭 좀 더 키웠습니다. 코스피 역시 2004포인트대까지 일단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대리님, 엔터주 좀 살펴주세요. 네, 오늘 좀 좋은 소식도 또 들려왔는데요. 1900포인트를 얼마 전에 시장이 하회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을 때 엔터주와 게임주들이 코스닥 시장 중심에서 선방을 좀 해주었었는데 오늘 하락은 좀 반대급부 차원에서 금일 하락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엔터주에 관한 부분을 다루면서 자주 언급드렸지만 SM 그리고 Y젠터는 단순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모멘텀만 가지고 상승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과거 약세장 혹은 조정 국면에서 통신이나 소비유통업과 같은 업종들이 전통적인 방어적 대안투자처로 꼽혔었는데 그 역할을 작년부터 엔터와 게임 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 등이 수행해준 측면이 좀 강했었고요. 더욱이 이번에는 실적적인 성장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엔터주들이 상승 추세를 강하게 만들었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약세는 지수 관련 대형주로 주체들이 자금 이동을 진행하는 순환매 과정에서의 하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특히 상승 추세 지속이 깨지지 않고 이루어지려면 이젠 정말로 좀 실적적인 부분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당분간은 엔터 업종을 비롯한 게임,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 최근 상승으로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부합하는 실적이 정말로 나왔는지 실적적인 잣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이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거래량 많이 실리고 있고 주가 역시 많이 오르고 있는 증권주에 대한 이 포인트 역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에서 들려온 Q3 소식에 가장 환호하고 있는 업종이 말씀하신 대로 증권 업종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증권, 은행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같은 분위기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 그리고 업종 평균 9% 상승에 육박하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강한 동반 매수세 유입시키면서 거래량 역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QE3 시행으로 앞으로 향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상승의 배경이 되겠고요. 최근 증권사들의 이익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거래 대금 자체가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브로커리지 위주로 증권사 수익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타 업종 대비해서 약세 분위기가 이어져 왔었고 주요 대형사들의 경우에 프라임 브로커 자격 기반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약세가 다른 업종 대비 굉장히 컸었던 만큼 이번 QE3 조치가 가장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조치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면 증권업종 강세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관심주 하나 소개해 주세요. 예, 차트 관심주는 좀 두산중공업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 및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차트 관심주로 접근하는 종목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시장의 관심에서 1차적으로는 지금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두산중공업이 좋은 모습을 지금 진행 중인 것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최근 이제 5월 이후로 진행된 상승 추세의 하단에 현재 6만 원대 가격이거든요. 6만 원대 가격 자체를 지지하면서 오늘 상승을 지금 맞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62,500원 선에 위치해 있는 게 241과 201선의 가격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가격이 저항선으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돌파가 강하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5월 이후에 만들었던 두산중공업의 상승 추세 자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추가적으로 시장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전 수주 지연으로 인한 하락분이
어차피 그 셰일가스라든지 화력 발전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다 메워줄 수 있는 실적적인 모멘텀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서 이제 매매가 진행이 된다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종목 모니터는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세진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